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계 CEO들과 한라인을 구축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영업 기밀도 있지만 한라인을 통해 개별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5만 6천 달러 선까지 넘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상승에 대해 현물 ETF를 통해 지속 유입되는 투자자 수요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이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한국을 찾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AI 플랫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신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열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100분께 저희 초록밴드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4가지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주요 이슈 브리핑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 없는 가운데 이리저리 순환매가 들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장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함께 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원에 오셔서 모두들 여기서 오늘 그날에 있는 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원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제 힘이 없었던 미국 증시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실시간으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증시 보면은요, 둘 다 양쪽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양봉보였던 코스피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마이너스 11.02포인트 떨어져서 2636포인트 지금 요 근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를 봤을 때 2600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혼조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현재 11.76포인트 빠져서 86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855.64 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먼저 그러면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수급 현재 상황 보면은 개인이 일단은 1,471억 원 매수하고 외국인은 굉장히 약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봤을 때 오후쯤에 되어 가지고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해지는 최근 경향을 봤을 때 아직 오후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관은 156억 원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0.14% 아주 강보합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4.45%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0.61%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리를 잡고 조금씩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2차 전지 분야 자체가 지금 일부 분야, 특히 이제 그 양극재 관련된 거 일부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49%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26% 올라가서 현재 이 자동차 분야, 특히 완성차 분야는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수급을 보게 되는데, 코스닥 수급 역시 이번에는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2,347억 원 매수를 했고 기관은 지금 현재 820억 원, 그다음 외국인 2,211억 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은요, 시총 상위 종목 현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양극재 관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세가 나왔죠. 에코프로 BM은 1.24% 하락, 그다음 에코프로 1.1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그동안에 강력한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룹주 전체가 지금 현재 좀 떨어져서 HLB는 2.19% 빠져 있는 모습이고, 이에 비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머크에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머크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98% 이렇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엔캠은 지금 현재 다시 또 2.12%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록 오늘 완성차 쪽들은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급등세를 멈추고 4%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황 짚어봤고요. 미국 시황은 아까 저희가 장 전에 브리핑으로 봤을 때는 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도 살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자, 전인대. 자, 전국 인민대표대회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그런 데서 이제 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이제 행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있는데 이걸 앞두고서 현재 숨죽이고 있는 증시. 자, 숨죽이고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근데 그 원인이 다릅니다. 여기는 전인대, 미국은 어떻게 되냐? 줄 이은 지표 발표. 특히 뭐가 중요하냐? 수요일에 뭐가 있다? GDP. 그다음 두 번째 목요일에 뭐가 있다? 코어 PCE. 자, 근원 PCE죠. 근원 PCE. 요 두 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숨죽이는 증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8일 연속, 자, 연휴 빼고 8일 연속으로 올랐던 상하이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약간이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여기에서 큰 이제 줄기로 가던 상하이는 이제 조금 좀 쉬어가는, 그치, 코스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천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홍콩 H 지수 여기도 지금 이제 약간 하락세가 나온 반면에 자첸 즉 각원 지수 여기는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에 대한 즉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로 인해서 다시 조금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다우존스 어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 S&P 500 요 두 개는 지금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자,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그 무료 방송 8시 무료 방송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의 오후 8시에 나오는 그 포커스 온 시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여기서 거의 1%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장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번 주면은 거의 실적이 마감이죠. 자, 여기 화요일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오는 것을 이렇게 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자, 장전장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쪼개놨습니다. 장전장우, 자, 노르웨이전 크루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나 오토존 요것도 지금 현재 내수 관련 종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크래켄베럴 요것도 역시 좀 중요하고 메이시스 백화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지역은행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대본에너지 그리고 요건 이제 셰일가스가 셰일이에요. 셰일 그 다음에 요거는 퍼스트솔라 태양광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 비욘드 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콩고기 일명 그 대체육 관련주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뭐 아래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후에서는 지금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쿠팡이 일단은 또 여기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월스트리트배스에서 나온 거. 자, 오늘 나오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맡은 건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듀러블 굿즈 내구재 현재 주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소비자 심리 관련된 것이 오늘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오늘 역시 노르웨이전 크루즈 이베이가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베이는 끝나고 나가지고서 나오는 거니까 장 끝나고 이베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머커즈 우리 잼 아시죠? 잼 스머커즈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아메리칸 타워 요거는 특수한 요거는 이제 특수 리츠 관련주입니다. 산업 리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쪼갰을 때 비주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나왔던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또 이제 좀 볼만한 종목이고 그다음 비욘드 미트는 이제 장 끝나고 보는 거 퍼스트 솔라가 요 밑으로 지금 쳐져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투 이건 이제 그 중국 종목인데 디알로 원래는 중국에 상장돼 있는 건데 미국으로 간 DR 상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데번 에너지, 셰일가스 관련 종목. 그다음에 리퍼블릭 서비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판 인선 ENT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하고 요 두 개가 미국의 그 폐기물 대장주입니다. 그다음 에즐런트 요것도 지금 그 헬스케어로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온 것들은 이제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면 실적 시즌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번 주에는 특히나 지표 발표만 3개가 미국 증시에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매일 밤중에 체크를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미리 또 이렇게 취합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 8시에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저희와 함께 그날의 브리핑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에서는 그날그날의 중요한 헤드라인들을 직접 선별해 주시는데 오늘 선별해 주신 헤드라인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4개입니다. 자,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그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찾아보면 나름 나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태원. AI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일하는 기업으로 건너가겠다. 이렇게 나왔고, 한국전력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글로벌 제약 바이오들의 그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4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 자, 자사주 조각, 배당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준다. 자, 요거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죠. 자, 원래 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자,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세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와 있죠. 배당 소득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매기는 그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배당 소득에 대해 가지고서도 얼마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서 일단 나중에 합산한 다음에 별도로 누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받는 얘기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자, 그래서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빠진 그 세제 혜택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말이 없다 보니까 어제 상당히 많은 그 증시가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에 배당을 늘린 기업,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식회사는 당연히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 중요하죠. 그리고 보유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배당도 잘 줘야 되니까, 즉 배당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것을 잘 주는 데에는 법인세를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이런 얘기를 이제 방한등이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론된다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단 여기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법인세와 그 다음에 여기에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배소세,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 이소세, 여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상속세. 자, 상속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좋은 기업이 있는데 이거 괜히 상속세 때문에 절반 이상 날아가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경영권 방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해 줄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선진화된 경제, 그리고 선진화된 어느 정도의 그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 현재 이 기사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연합뉴스고요. 여기는 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여기 AI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일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현지에 바르셀로나에 갔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현재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갤럭시 24 발표했죠. 갤럭시도 발표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최태원 회장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AI 시대에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뭘까요? 자, 당연히 HBM3, HBM이죠. 고배역 메모리 3까지 지금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CNBC에서 되게 지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AI 칩에 대한 HBM3E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요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게 있어요. 요거를 누가 하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MU에서 미국 기업이 이걸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생산이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돼 있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따라잡고 갈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죠. HBM4 스탠다드를 이제 지금부터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HBM3에서 4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3E는 결국은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 마이크론의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정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태원 회장님이 거기에 가신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그 MWC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부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전력. 자, 그동안 해가지고 50조가 넘는 뭐 적자, 50조 적자다, 뭐 60조 적자다, 망하는 거 아니냐,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던 한국전력인데, 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재밌는 거 연간시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10조 원 이상 가능할 것 같아요. 10조 원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목표가가 올라갔다.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이 바닥을 잡고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저도 이제 차트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재밌는데 하나증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6일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올해부터 2015-16년에 버금가는 수준의 영업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이게 가장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가스값이 삽니다. LPG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예, 보통 3달러 정도. 자, MBTU당 자, 3달러 정도 했던 거. 요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1달러 50센트. 반값으로 됐습니다. 네. 지금 가스값이 반값이 됐어요. 네, 국제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좀 많이 비싸죠. 어쨌든 중요한 거, 이 가스 시세가 되게 싸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해서 지금 이런 가스 발전소로 많이 바꿨죠. 그런데 이 가스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 비용이 줄었어요. 비용 줄고
비용 다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전력 도매 단가가 싸졌다. 자, 여기서 뭐냐? 또 여기서 뭐냐? 우리가 외부에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S&P, 자, 전력 도매 가격 자체, 요것도 역시 또 줄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작년에 전력 가격을 올렸죠. 전기 가격 올렸어요. 전기 가격 상승.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봤을 때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2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15.5%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올해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여기서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저에너지, 특히나 가스는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분간 지구온난화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강하게 간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동안의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그 구조조정 한파에 국내 기업도 조직 슬림화. 자,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띄웠던 종목들 노보노디스크. 자, 노보노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일라이릴리, LLI 요 두 개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작년에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을 쭉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시피 했죠. 두 개가. 그랬는데 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백신도 생각보다 안 팔렸어. 백신도 생각보다 덜 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신호가 켜졌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감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원하고 조직 슬림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매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전력성 검토의 일환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아답티브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7%를 감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게 특히 심합니다. 제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청난 임상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 비용, 그다음에 각종 배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비용들을 맞추려 그러면은 그만큼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여파 중에 하나가 뭐냐? 구조 조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은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헤드라인들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에서 저희가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이제 HBM3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5%까지도 빠졌더라고요. 이런 여파가 당분간은 좀 지속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 HBM3 익스텐션, 즉 3E 이제 스탠다드가 앞으로 도입이 되고 그걸 가지고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ARM 같은 회사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즉 이제 AGI 칩을 개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SK 하이닉스의 상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과 미국 기업들의 대항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협업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헤드라인들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은 매일 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오전 8시 만나 뵙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알려주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전문가님? 자, 보통 화요일, 목요일은 어디로 하죠? 미국으로 가죠.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국 섹터. 자, 미국 방산. 자, 우리나라 방산 했으니까 이번엔 어디? 미국 방산으로 갑니다. 자, 미국의 방산. 자, 아주 위대하죠. 천조국이라 부르죠. 왜? 방위비에 1,000조 달러 쓴다. 방위비에 1,000조 원을 쓴다.
천조원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라 부르죠.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 미국에서 쓰는 이 엄청난 방위비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무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위비 그 여러 가지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에 관련된 방산의 얘기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방산. 자,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걸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방산업체가 생겨납니다. 방산업체가 생겨요. 자, 여기서 특히나 꿀을 빨았던 업체.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이익을 본 업체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나라가 나왔느냐? 자, 보잉, 맥도널드 더글라스. 지금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느냐? 자, 그리고 그루만. 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군으로 보면은 뭐 잉걸스, 조선소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냉전 시대까지 들어가서 소련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자, 특히나 냉전 시대 1, 2차 세계대전 때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서는 미국이 그야말로 모든 걸 끌어서 총력전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그 당시 엄청난 생산력으로 밀어붙였다 한다면은 냉전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 무제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 개발합니다. 연구 개발로 요걸 해가지고 신무기를 만드는 신무기 경쟁에 들어갔던 시대다. 자, 그래서 요걸 잠깐 지워서 얘기하면은요. 자, 여기를 쭉 갈라요. 자, 여기서 1, 2차 대전은 그야말로 양의 전쟁이었다. 그야말로 생산 양의 전쟁이었다 그러면은 자, 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양뿐만 아니라 질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소련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특히나 어디에서 큰 문제가 있었냐? 핵무기. 핵무기에서 엄청난 거의 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죠.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이 자금을 투입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 당시로 이제 딱 잘라가지고 자 1, 2차 대전은 뭐 우리가 다 아니까 여기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뭐 그냥 1차 대전 당시에는 뭐 이제 연합군하고 뭐 다른 나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대전이 연합군과 추축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갈라져서 싸웠다 그랬는 것만 알고 있는데 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잘자잘한 전쟁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아픔이었었던 6.25 한국전쟁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해가지고서 크게 그 다음 여기 사이에 또 뭐가 있었느냐? 비슷한 시기에 아프간 소련 전쟁. 소련과 아프간 전쟁 이렇게 있었죠. 이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 모든 무기들이 공급이 됐었고 자 소련이 아프간을 쳐들어갈 당시에 미국은 CIA를 통해 가지고서 무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키웠던 인재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이때 키웠죠. 네. 이때 탈레반하고 협력하던 오사마 빈 라덴을 이때 키웁니다. 네. 빈 라덴이 이때 크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 때는 이때가 딱 잘못하면 레이건 대통령 탄핵될 뻔했죠. 콘트라반군 무기 사건, 콘트라반군 사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 정말 잘못하면 탄핵될 뻔한 사건이었죠. 마약 판돈 가지고서는 돈 대줬다. 그거 가지고 무기 지원해줬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다. 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90년대 초가 되면서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어떻게 됐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자, 어떻게든 내가 저 불곰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고 80년대 초에 처음에 그 자기가 집권하고 나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군비 경쟁에 들어갑니다. 군비 경쟁. 그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단거리 미사일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부 다 지우는 그 조약을 하나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소련이 생각보다 너무나 경제가 허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오랜 그 군비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를 해버리죠. 그러고서 난 다음에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슈퍼파워로서 미국은 혼자서 일국차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자, 그동안에 무기 만들고 싸움을 하던 그 여러 가지 군, 정보기관 이런 데는 전부 다 한팔에 맞습니다. 예.
한파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저래 돈도 끌어쓰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파산하거나 자 아니면은 M&A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있는 방산업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옛날에 알고 있던 그 1,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당시에 그 방산업체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야말로 족보가 섞여버리는 족보가 섞입니다. 예. 왜 섞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어떤 그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여기에 락히드 마틴을 한번 보자고요.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 육해공군 다 합니다. 육해공을 다 하는데 자, 육해공을 다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망했던 그 크라이슬러 쪽에 있던 거를 끌어와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던 그루만이나 다른 데 있던 그 잉걸스 같은 데 있던 거를 또 끌어오고 공군도 어떻게 됐냐? 그냥 단순히 락히드 마틴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던 다른 회사들을 또 여기다 쭉쭉쭉쭉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노스롭 그루만이라고 돼 있죠. 노스롭 그루만 원래는 이 두께 원래 따로 돼 있는 별도 회사였는데 합친 거예요. 얘네들 따로 된 거였는데 얘네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됐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비행기 만들던 회사였고 특히 그루만은 해군용 함재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얘들이 어떻게 됐냐? 지금은 C4I 자 C4I 즉 그 전통 정보통신 체계 그래서 지통 체계를 만드는 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이합 집산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 2020년이 다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기들을 위주로 결국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 1.5세대 많게는 3세대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그 무기들을 전부 다 미군들이 장착하고 쓰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까지도 이제 미군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가 있으면 당연히 사고 싶은 게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자 글로벌 방위 산업으로 해가지고서는 동맹국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괜찮은 무기들을 팔기 위해서 글로벌 방위 산업을 하게 되고 그런 방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방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섹터의 이슈를 보면은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넘었죠. 44년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수요가 거의 없어. 예, 농담이 아니라 무기에 검지를 치고 있는 상황이 와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뭐 곳곳에서 자잘자잘한 전쟁들이 벌어졌지만 대표적인 게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도에 벌어졌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나토에서도 뭐 무기를 지원해주고 포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쭉쭉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요들이 생겼다. 왜? 그동안에 안 쓰고 있던 것들을 다 거기다가 써가지고 다 소진시키고 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얘기해 들어보면은 지금 인디애나라든가 아니면 아이오와 쪽에 있는 일부 그 공장들에서는 뭐라 그러냐 20년 만에 총알 공장이 야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탄 공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미국 무기들이 비싸도 너무 비싸서 비싸도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팔 때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좀 그래서 돈 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 정도 돼야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돼야 좀 더 사고 아니면은 동맹국 중에서 호주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영국 이런 데서 좀 사고 아니면 영국도 사실은 산다기보다는 그냥 라이센스 생산해서 자기들이 만들죠. 왜? 영국에는 BAE 시스템이 있으니까 BAE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냥 만듭니다. 자, 그래서 비싸도 너무 비싸서 지금 팔 때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팔기에는 허락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전략물자라는 게 있어요. 전략물자. 자, strategic material. 그래서 전략물자라는 게 있어요. 자,
전략 물자로 걸린 물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무조건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팝니다. 그래서 하원이나 상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자 이거 혹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다가 F-35 좀 팔려 그러는데요. 이거 좀 승인 좀 해주시죠. 국회의원님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보고서는 팔아도 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기도 뭐하고 안 팔기도 뭐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맹에다가 갖다 팔았는데 얘들이 또 이걸 하다가 조금 쓰다가 그냥 또 다시 또 딴 나라에다가 대여해주곤 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다 그런 식으로 가끔 갔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팔기도 뭐하고 또 안 팔기도 뭐한 그런 무기들이 있다. 그래서 참 이게 매출 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방산이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정부 조달이다 보니까 뭐냐? 이윤이 박하다. 이윤이 박하다. 이게 되게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주, 대장주가 누구냐? 락히드 마틴이죠. LMT. 티커는 LMT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디자? 자,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전부터 있었어요. 락히드 마틴은. 자, 여기 있는 것들 쭉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꺾어지고 여기도 꺾어지고 여기도 한번 꺾어지고.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재미있는 거.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자 여기 2012년도부터는 그동안 쭉 해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뭐냐 F-35를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굉장히 상당히 좀 괜찮은 업체였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그 부품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업부들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지냐 2018년도 여기서 잠깐 이제 헤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번 난리가 났다가 다시 한번 띵겨 올리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만나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 여기서는 조금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현재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방산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가는 데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조만간 끝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대외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국내 주식에서도 방산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었고 미국 주식에서도 역시나 로키드 마틴 같은 대장주들이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저희 초록밴드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띄워드리는 QR코드를 방송 중에만 스캔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섹터 분석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절을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이죠. 히든 종목도 알아보고 오늘의 테마주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동안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요. 24%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입니다. KLAC 역시나 24%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주식으로는 GST 1월 31일 공략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덕산 테코피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주면서 37%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2차 전지 전해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307% 수익률 수익 실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탑5 종목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동안의 수익률을 높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역시나 테마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오늘 테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주도 섹터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가지고서는 가는 종목만 조금 가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테마를 위주로 해가지고 살살 움직이고 섹터 내에서는 그렇게 큰 주도주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은
여전히 잘 가고 있었다. 자, 방산은 여전히 잘 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종목, 그리고 후에 증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들인데 약간 쉬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커버그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들은 역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네 번째로 보는 거는 역시 자동차, 특히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코롱 모빌리티까지 생각보다 잘 올라갔고, 특히 코롱 모빌리티가 그동안에 그 외제차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테마로 해서 엮인 것들 중에 종목 위주의 장세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종목은 일단 QRT, 그 다음에 동일 고무벨트, 자,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그동안에 이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QRT 먼저 보겠습니다. QRT 메타의 CEO. 자, 요거는 메타 플랫폼즈, 마크 저커버그 관련돼 있는 테마주로 해서 방안과 협력한다는 이런 소식.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24.62%,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바닥에서 장기간 바닥을 쭉 이렇게 가고 있던 이런 종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놀고 있다가, 자, 11월, 12월부터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1월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죠. 강하게 거기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AI 관련 종목으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문으로 이제 엮이면서 올라갔다가 한번 꺾어지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래량은 줄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금 크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그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 고무벨트. 고무벨트인데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 종목은 반도체 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고무벨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 정확히 하면 지주사죠. DRB 동일도, 네, DRB 동일도 역시 같이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예, 둘이가. 그래서 최고점 29.94%까지 올라갔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역시 박스권을 해가지고서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서 자, 여기에 들어왔던 종목 이 거래량이 이만큼 또 빠져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전형적인 어떤 그 세력주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요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강원에너지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현재 많이 보고 계시는데, 2차전지 장비하고 소재, 특히나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강원에너지 굉장히 그 큰 부스를 만들어 놨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선 장비와 소재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고점 14.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 인터배터리 당시에도 있었던 이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거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테마였죠. 방산과 은행, AI,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알아봤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 히든 종목 중에서 오늘 로보스타가 급등을 나와가지고요. 저 리뷰를 먼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들로 히든 종목으로 만들어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자, 로보스타 먼저 보면은 현재 자 11.94포인트인데 아까 25%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LG하고 일단 연결돼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랑 연결돼 있다 그러고, 휴림이었나요? 휴림이랑 연결돼 있나 그랬는데,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G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LG에 이번에 저커버그가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옆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용히 그리고 옆으로 조금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끔씩 테마로 인해 가지고 튀어오르는 것이 로봇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또 다른 테마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이 로봇이 나중에는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모빌리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그룹과 이 메타의 CEO의 만남 속에서 기대감으로 로보스타가 오늘 25%까지도 올랐던 모습들 잡혔고요.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만 히든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은 별이 7개. 아주 길어요. 네. 자, IT하고 물류 섹터 관련돼 있는, 자, IT와 물류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B2B가 전문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 그렇지만 기업들은 잘하는 회사. 자, 기업 거래만 주로 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앞으로 전문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실제로도 사업부 중에서도 이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물류 사업부,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된 IT 물류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앞으로 AI 테마주로도 이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되고,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차트, 요거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자, 아무것도 없죠? 네. 자, 주봉 차트인데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완만하게 아래로 쭉 내려갔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갔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꾸준한, 그리고 생각보다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자,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물량이 이전보다 좀 더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전에는 여기에서 크게 큰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요것들을 다 물량 흡수한 다음에 여기에서 장기간 끌고 왔다 드디어 여기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실적이 좋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저가에서 해가지고서는 모아갈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노란톡이 아니군요, 초록밴드예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구체적인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의 초록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록밴드 입장하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섹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섹터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주신 자료집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4개의 테마에 대해서 분석 자료집과 함께 유망한 종목들도 5가지씩 담겨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전 오전 8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오늘장 대비 전략들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그날 주목해야 될 이슈들부터 급등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선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8시 저희와 함께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방산주 알아봤고요. 로키드 마틴 차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방산 섹터와 은행주들, AI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 테마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IT와 물류 관련 또 AI 관련주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구체적인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